숫자가 됐고 조합의 시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믿은 거지요. 이 청일건설측을. 근데 청일건설측은 그 3천억의 출자를 받아서 이 대지를 구입하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지를 구입하면서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킨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천억을 출자를 조합원대로 받아서 이 땅을 사고 그 땅에 5천억을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그 땅의 대출의 이유가 뭐야? 사업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 부지. 애시당초 계획이 사업 부지가 반이었는데 그 이상으로 늘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도시개발조합과 원주민과 현금 출자하는 현금 조합원들이 3천억을 출자해서 이 사업 부지는 정해져 있는 건데 3천억이면 애시당초 됐던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합의 사업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출자했어도 땅은 조합원 명의가 아니라 우리 명의로 갖겠다.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급한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저희가 보기에는 기만행위가 있었다고 봐요. 자신의 명의를 해놨으면은 대출도 자신의 명의로 마음대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출을 5천억을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정황상은 타 지역의 이런 지역주택조합을 또 이제 사업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이쪽 자본에서 갔던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이게 검찰 조사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그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돈을 내고도 지분이나 땅에 대한 권리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땅 한 푼의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계약서 상에도 사업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조합으로 땅을 돌려준다 했습니다. 그 사업 승인 되기도 전에 여기 대출을 임의대로 일으켜놓고 나중에는 6천억을 이 땅을 가져가라라고 요구합니다. 3천억 줘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고 자기 임의대로 대출을 일으켰는데 6천억을 달라고 해요. 그건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간의 시세평가 차익도 있고 만에 하나 시세평가 차익이 있으면 조합원의 몫이지 사업자의 몫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천억이 부당하다고 얘기해서 저희는 사업 그 6천억에 대한 토지 인수를 거부한 상태예요. 근데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한테 3천억 받았고 이쪽 땅에 5천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사업 부지로 인해서 8천억이라는 현금을 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돈을 저희한테 6천억에 팔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8천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천억만 받겠다 그러는 것도 저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난맥상이 있는 조합이라서 저희가 지금 10년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이제 동의를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어쨌거나 동의를 했었던 거는 내 집을 팔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신 상황이었는데 그 추가 대출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지금 부당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았었다. 이 얘기를 간단히 해주세요. 당연히 저희는 동의를 했죠. 동의를 안 했는데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는 토지 명의가 저희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토지 명의가 청일건설 명의 대인의 상태에서 저희가 이 토지에 대해서 좀 대출을 하라 마라 대출을 받는지도 몰랐지만은 알았다 손치더라도 거기까지 구입하기가 힘든 구조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조합원의 명의로 그 땅을 구입을 땅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어느 지역주택조합이나 조합원 명의로 조합의 사업 부지는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구조가 도시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혼합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조합 하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통합이 됐을 경우에만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걸 어느 조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도시개발조합에서 왜냐하면 이 기반을 다 도시개발조합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명의로 가면은 개개인의 동의, 사람마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논리. 통일건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청일건설이 여러분들 하나 한 명 한 명으로 이 조합당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늦어지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은 이미 다 홀고 아파트도 헐어지고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는데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조합은 그래요. 그 명의는 그쪽으로 하시고 빨리 사업만 해주세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집이 지금 헐어진 상황인 거예요? 여기 있는 집 저희 위치는 빌라는 저쪽 위치였어요. 저쪽 위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이웃 주변도 그렇고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그래도 조그만 10평짜리 9평짜리 빌라였지만 호르만 빌라였지만은 그래도 내 집이다 비톡촉 안 받고 두 다리 펼 수 있는 그런 도둑자리였는데 이 지경이 되고 사태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월세 나가가지고 월세를 불균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기 집 10평짜리 자기 집이라도 편하게 갖고 있었던 분이 이제는 10평짜리 월세집에서 불균히 살고 있는 경우도 선생님은 어디? 저도 마찬가지로 미래 저는 그래도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고 삶의 의지가 있고 내가 버텨야지 이 기나긴 인구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행이고 나가야죠. 지금 그러면은 10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된 거잖아요. 몇 년 정도가 지금 지금 10년이 좀 넘는 거죠.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금 10년이 넘는 거고 이제 조합이 결성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8년에서 9년 정도 될 겁니다. 청일건설의 입장은 기존이랑 동일한 건가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이제 저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있죠. 너희들 도대체 이 3천억 받아가지고 땅을 사는데 그 땅, 우리 돈 가지고 땅 사는 부분이 뭐 지적도로 갈라서 딱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정도 땅은 여러분들 돈 가지고 샀고 이 정도 땅은 자기네들 돈 가지고 샀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자본금 3억짜리 회사가 수천억의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자기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수천억의 땅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우선 의문이거든.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장부 열람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으로 민사, 형사 다 걸쳐도 내놓지 않아요. 아마 저 대단한 변호사,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끼고 있었는지 회계장부를 하고 저희라도 설득이라도 시키면 이해라도 시키면 아 너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었구나 라고 이해라도 시키면은 그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이 늦어지더라도 이제는 기다려보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쨌거나 국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지. 지금 1차 공매하고 2차 공매가 이 사업부터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 2차로 이제 다 없어졌죠. 다시 3차 공매가 곧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땅이 공매가 돼버렸을 경우에 저희 조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주체도 없어지는 거고 제3자한테 넘어가가지고 이 땅이 이제 조합의 사업 부지가 아니라 그들의 사업 부지가 됐을 경우에는 청일은 자기네는 만들어 부도 파산 상태라고 있고 사실은 이 땅을 저당 잡히고 난 다음에 돈을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는 거지 상태는 맞겠죠. 파산 상태는 맞겠죠. 그러면 조합원들에서는 이렇게 돈이 없지. 얼마를 그러면 피해를 저희는 저하고 저 옆에 저기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까지 제가 다 설득해가지고 딸 두 명 지금 다 꿈이 있습니다. 웃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녁에 이런 걸 다 되돌아 봤을 때는 오늘도 인터뷰 연락이 되돌아 보고 봤을 때 정말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적극이 아니에요. 대략 그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저희는 3억 3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사업 승인이 되기 전에는 3차 분담금을 받아서 1차, 2차는 초기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을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3차부터는 그대로 안 되고 3차도 명분 사업 승인을 위해서 사업 승인 되기 전까지 이 3차 분담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빚져가지고 3차 분담금을 냈죠. 그러는데 사업 승인은 안 됐어요. 사업 승인을 위해서 3차 분담금을 걷는다고 그래놓고 3차 분담을 걷고 사업 승인조차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합이 그 BD가 조합을 한번 갖고 있다가 이제 조합 측에서 다시 또 탈환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4차 분담금을 일부 조합원들한테 또 수십억을 또 걷었어요. 원주민이 아닌 분,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도 분담금을 네. 음. 원주민한테 분담금을 거둔 그 명목적인 이유는 작은 빌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큰 빌라 갖고 계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갭 차이가 나니까 그 갭 차이를 작은 빌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담금을 더 내가지고 그러니까 줄여라는 취지였던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방식이든 간에 조합원들은 동일한 평수에 대해서 동일한 분담금을 내가지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사업 부지는 저희 명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앞덕기업이라고 치면은 천일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마저 지금 대지단에 다 재단이 잡혀서 3차 분양에 걸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조합원으로서는 출자금을 3천억을 했는데 저희 권리가 토지나 사업권에 대한 권리는 단 1%도 없어요. 0.1%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빨리 조직이 되면 조합원의 마음을 비워서 될 사업이 아니고 정말 청일건설이 마음을 비워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고 해야겠다라는 사업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 의지를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조합원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채무를 이러한 방식으로 주겠다라는 설명회 자체가 없어요. 이제 어쩔 건데 3차 국내 가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라는 식으로만 읽을 수 있으면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또 시청 같은 행정력, 여러분 같은 미디어의 영업, 이런 게 이런 부지를 볼 때마다 굉장히 피해자로서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삶의 터전이 깊다 보니까는 여기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출퇴근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보든지 이 사업부에 불러가요. 그리고 제가 지인하고 같이 가서 이 사업부지가 내가 아파트 살집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짓고 있죠. 그런 한숨 짓는 조합원들이 미쳐버리는데요. 거기에 딸린 시초까지 포함하면 15,000원입니다. 세금은 진짜 얼마죠? 8,000원.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요. 저희 선생님이 말씀드린 강북편인데 빌라 거기라고 하셨죠? 네, 저는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 빌라 여기였었던 거 얘기를 이렇게 좀